세탁기, 냉장고, 마이크로웨이브 오븐 뭐 이런 가전제품과 반도체를 가지고서 돌파를 해왔습니다. 이때 삼성전자에서 반도체 한다 그랬을 때 우리나라 많은 사람들이 반도체 삼성전자 하는 건 좋은데 니네만 망해야 되는데 대한민국까지 다 망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어려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 기업가 정신을 통해서 2차 오일 쇼크 저희가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D램은 세계 1위에 가 있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1997년도 97년도 말에 외환위기를 또 맞았어요. 이때는 어떻게 돌파를 했습니까? CDMA를 위시한 이동통신과 IT, 벤처기업 이런 걸로 해서 우리는 또다시 돌파를 했거든요. 자, 2008년도에 글로벌 금융위기로 이제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러한 새로운 이 성장 동력을 찾아서 이렇게 돌파하면서 한 단계 이 업그레이드를 할 것이냐 아니면 이 자리에 주저앉을 것이냐 이게 여러분과 저한테 주어져 있는 숙제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이제부터 우리가 이제 얘기하기로 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이제부터 이제 본론으로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자, 우선 우리가 21세기에 어떻게 해야지 먹고 살고 글로벌 금융위기를 어떻게 탈출해 나가느냐를 알라 그러면은 우선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 앞으로 90년을 더 살 21세기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를 먼저 봐야 된단 말이죠. 크게 세 가지입니다. 키워드는 세계화요. 그 다음에 지식기반 경제요. 그 다음에 감성과 문화. 이 세 가지입니다. 자, 세계화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 가트라는 걸 통해서 관세 장벽, 비관세 장벽 이런 걸 다자간 무역 협상을 해가지고 이 무역 자유화를 이제 많이 확대해 나갑니다. 뿐만 아니라 정보통신 기술과 수송 수단이 발달해가지고 이 남미에서 이제 오던 것이 옛날 같으면 그냥 저희 한 반년 정도 걸려서 오던 것이 비행기로는 뭐 저희 하루만이면 오고요. 배로도 이제 이 한두 달 만이면 오고 뭐 이런 정도로 이제 발달이 됐어요. 그래서 시장이 확대가 되고요. 경쟁이 무지하게 심화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저 남미 구석이든지 아프리카에 있는 이 값싼 원자재가 어디 있는지 알고 또 아주 질 좋은 부품이 어디 있는지 이 정보통신 기술도 발달이 돼 있고 관세 장벽, 비관세 장벽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경쟁이 많이 심해집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내가 만드는 것보다는 해외에서 좋은 데 거 갖고 와야 되겠다. 이런 아웃소싱이 증가하고 있고 또 거기에 따라서 글로벌 기업이 또 증가하고 있어요. 이 경쟁이 어느 정도로 심해졌느냐 하면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세계에서 가장 큰 이 자동차 회사가 어디였죠? GM, 그죠? GM인데 이 GM이 도산 일보 직전까지 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구조조정하고 있고 아시아에서 최고로 큰 이 항공사가 어디입니까? 잘, 그죠? 근데 잘이 뭐 오늘 내일 지금 이제 이 부도 직전까지 가고 있는 그런 행편이란 말이죠. 그 얘기는 뭐냐 하면은 경쟁이 심화돼 있기 때문에 이제는 대마 불사의 신화도 외국에도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거와 함께 이 FTA가 전 세계에 아주 빠른 속도로 확산이 되고 있어요. 1955년부터 FTA가 만들어지기 시작했거든요. 금년 1월 달까지 해서 전부 272건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중에서 95년도 이후에 만들어진 게 한 85% 돼요. 95년도가 뭐게요? 옛날에 가트가 있었는데 그게 이 WTO로 이제 출범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WTO 출범 이후에 85%가 이렇게 맺어졌어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FTA가 2004년도 먼저 드리고 얘기해야지. 2004년도에 칠레하고 처음으로 FTA 체결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발효하고 있는 건 5건입니다. 아세안하고 한 것도 있죠. 그 다음에 에프타라고 한 것도 있고, 싱가포르하고 뭐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타결되고, 이제 이
발효되는 걸 기다리고 있는 게 미국하고 미 FTA가 있고, 그 다음에 EU하고 한 것도 있잖아요. 그게 타결이 됐고, 이제, 발효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 이후에 협상 중에 있는 게 8건에 있고, 지금 사전 연구 단계에 들어가 있는 게 또 한 8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FTA의 지각생이었는데, 이제는 FTA의 허브 국가로, 그러니까 미국과 EU와 아세안, 이 세 개 거대 경제권이 5개입니다. 그 2개 이외에 일본하고 중국이 있어요. 그 5개 경제권 중에서 3개를 타결을 했거나 발효하고 있는 나라는 지구상에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우리가 EU하고 FTA를 이제 발효하면은 미국이 우리나라한테 시장을 뺏길 염려가 있다. 그래서 미국의 의회에서 한미 FTA를 빨리 이 의회 비준을 통해 갖고 발효시켜야 된다. 이런 정도로 우리나라가 허브가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중국도 우리나라한테 빨리 FTA 체결하자. 왜? 우리나라하고 FTA를 체결하면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중국 제품이 미국으로 가든지 EU로 가든지 전부 관세 없이 갈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정도로 우리가 FTA의 허브가 중심국가가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경제적인 국경은 분명히 이렇게 와해되거나 많이 담은 낮아졌는데요. 일부 문화적인 국경은 강화됐습니다. 이걸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것만 보면은 왜 도대체 9.11 테러가 났는가 이런 거에 대한 대답이 안 나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 비서구권, 아프리카라든가 중동이라든가 일부 아시아 국가라든가 비서구권에서는 그동안 이 소득 부분에서 많이 떨어져 있었고 그랬습니다만 이제 이 글로벌화가 진행이 되고 소득도 늘어나면서 자기의 아이덴티티에 대한 인식이 많이 높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글로벌화에 대한 반감 그런 것도 있고 또 일부는 자신들의 문화에 대한 것을 상당히 이 자부심도 갖고 높이 담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그 아이덴티티에 대한 혼란도 있고 또 이 대립과 갈등이 있으면서